드디어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방정식의 첫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법입니다.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x에 대한 방정식 fx = 0에서 fx가 3차식이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fx가 4차식이면 이 방정식을 4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흔히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통틀어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도요, 결국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다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만 할 줄 안다라면 fx 부분을 인수분해하게 되고 이 꼴 0의 꼴로 정리가 되는 게 방정식이니까 결국 이런 식이겠죠. 만약에 3차 방정식이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 곱해서 이 꼴 0이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1차식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고 1차식 a와 2차식 b로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이 꼴 0이거나 또는 b가 이 꼴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b가 2차식이면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도 결국은 인수분해하면 A, B, C, D의 곱이 이 꼴 0이다.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또는 D는 0 이렇게 풀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식 2개와 2차식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고 혹시 C가 2차식이라고 하더라도 2차 방정식이죠. C = 0은. 2차 방정식 풀이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근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의 고차 방정식만 등장하고요. 고차 방정식 중에서도 5차 이상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3차 또는 4차 방정식이 줄을 이루고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5차 혹은 그 이상의 방정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것들이 전부 다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로만 등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x세제곱 빼기 1 = 0. 3차 방정식이죠. 이놈을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보면 x 빼기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요놈이 0 되려면 x는 1이 되는 거고요. 또는 요놈이 0 된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이 되고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의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a분의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봤자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3i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고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까지, 즉 허근까지 구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2차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3차, 4차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없을까요? 만약에 있으면 그냥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3차와 4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을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학자 카르다노라는 이런 분께서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셨고, 그 다음에 아벨이란 분들은
5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밝혀내셨어요. 매우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3차와 4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느니 그냥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근을 구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3차, 4차 방정식이 나오면 뭐부터 해라? 인수분해부터 해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3차 방정식 역시 켤레근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 3차 방정식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에서 a, b, c, d가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그 근 중에 p 플러스 q 루트 m이 있다면, 물론 p와 q는 유리수고요. q는 0이 아니면서 루트 m은 무리수인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 켤레근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p-q 루트 m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결국 요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테고,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얘기는 요 놈이 더 이상 뭐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 더 이상 그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계수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겠지? 그래서 요 놈을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을 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요러한 근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유리수 계수의 뭐니까, 유리계수의 그 근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켤레근 p-q 루트 m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d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만약에 p 플러스 qi라는 이러한 허근이 존재를 했다면 당연히 p-qi도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pq는 뭐가 되고요? 실수가 되고요. q는 0이 아니고 i라는 놈은 마이너스의 스퀘어 루트죠.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 또는 실수이면 2차 방정식에서 배운 켤레근의 성질이 똑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프랙티스 문제를 보면 요 놈의 두 근이 1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볼까요? 유리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즉, 이 3차 방정식의 계수들이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근 하나가 1이면요. 그 다음 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러면 근 중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존재하고 계수가 전부 유리수이면 1 플러스 루트 2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x-1과 그 다음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두 근의 합이 2니까 x제곱 빼기 2x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게다가 최고창의 계수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걸 전개한 놈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 정리하면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놈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b는 1이 되는 거고 c도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어렵지 않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3차식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차식의 형태가 등장을 하거나 혹은 그게 더 인수분해돼서 그냥 1차식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이꼴 1의 허근의 성질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얘가 되게 재미있는 게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참 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등장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잘. 그런데 우리 수학 1을 배울 때의 그 내신 시험에는요.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얘의 허근이라는 건 뭐냐 하면 x세제곱 빼기 1 이꼴 0이잖아요. 결국 요 놈이 3차 방정식이. 아까 이거 풀어봤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x는 이꼴 1이거나 혹은 요 놈이 이꼴 0이 돼야 되는데 x 이꼴 1은 허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근 하나가 오메가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오메가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오메가라는 놈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i시니까 루트 3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오메가라고 보면 자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우리가 플러스 루트 3i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오메가라는 놈이 당연히 얘의 근이니까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요러한 요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이 오메가는 인수분해 되었을 때 요 2차식 이꼴 0에서 나온 근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이제 오메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얘인데 우리가 오메가를 얘라고 놨다면 당연히 오메가 반은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맞죠? 근데 이 오메가 바가 바로 요 놈의 켤레근일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실계수니까 1, 1, 1 전부 다 계수들이 실수니까 얘를 근으로 가졌다면 당연히 얘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바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는 놈은 결국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얘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한 요 놈은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 되는 거 확실합니다. 됐지? 그 다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자,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되는데요. 이놈을 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니까 2분의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여기서 1을 빼면 이 실수부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놈이 2분의 얼마가 돼요? 1 빼기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얘가 누군데? 바로 오메가 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고요. 위에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했을 때 1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메가 바는 오메가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사실 오메가 세제곱이 이꼴 1이다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도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방정식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우리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메가가 0이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쵸? 그 다음 오메가 5제곱과 오메가 10제곱인데
우리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봤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자 세제곱이 1이니까 9제곱도 1이겠죠? 결국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놈이 여기 있네요. 넘기세요. 그럼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값들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신에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